광양 세풍산단에 들어서는 알루미늄 공장 건립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마을 일부 주민들이 합의는 원천 무효라며 반대 입장을 내세워 평화롭던 마을이 두동강 났습니다. 섬과 섬으로 이어진 한국판 순례길이 신안에 마련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작은 섬 마을이 예술가들의 손길이 더해지면서 새롭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인구는 고령화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9개 지자체에서는 인구 4명 가운데 1명이 70세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참사 당시 상황을 담은 기록과 함정 근무자 명단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광양 세풍산단에 들어서는 알루미늄 공장 건립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광양경제청과 강양시, 세풍리 7개 마을 주민대표와 알루미늄 기업이 4차 합의를 이루면서 공장 건립은 확실시된 상태인데요. 마을 일부 주민들이 합의는 원천 무효라며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협의서에 도장을 찍은 마을 주민 대표들과 일부 주민들 사이 갈등이 커지면서 마을은 두동강 났습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양읍 세풍리 마을 일부 주민들이 이번 합의는 무효라면서 반대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합의서에 담긴 알루미늄의 순도가 99.7%에서 95%로 낮춰졌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알루미늄의 순도 99.7% 이하는 저질 알루미늄에 속한다며 알루미늄 생산 공정에서 환경 오염 물질이 다량 발생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마을의 환경이 오염되는데 마을 대표가 합의를 한 게 납득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한 광양 알루미늄 기업이 복지 사업을 약속하지 않았고 마을 대표가 합의했다는 합의서가 주민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강한 의구심을 보였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4자 합의 정도 끝났으면 뭔가는 서로 얘기라도 됐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 공장도 안 짓는데 무슨 그런 얘기를 해야 그러거든요. 이해를 못 하겠어요. 도대체. 합의를 협의로 바꿔놓고 원료로 99.7%를 95%로 바꿔놓고 그런 것들이 도저히 저희들은 용납하기가 어렵죠. 찬반 갈등이 확대되자 7개 마을 대표로 구성된 협의회에서는 합의서 원문을 공개했습니다. 합의서에는 기업 측이 환경오염 방지 장치를 설치하고 원료는 알루미늄 95% 이상과 환경오염 유발 재료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알루미늄 순도가 낮춰졌음에도 불구하고 합의한 이유에 대해서는 환경오염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기업의 확답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합의에 나선 마을 주민 대표는 이 알루미늄 공장이 새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초등학교에 장학 사업을 지원하며 마을의 발전 기금을 조성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비대칭 가치 상생 협약서를 작성했었어요. 그걸 먼저 작성하고 나서 그 공장이 원인이 많이 지금 따졌거든요. 협의서는 통과됐는데 저희는 그래요. 여기서도 추가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추가될 부분이 있으면 저희도 같은 주민이고 같은 지역민인데 저희가 뭐 마다할 부분은 아니죠. 광양 알루미늄 공장 건립 문제로 두동강 나버린 세풍리 7개 마을 주민들. 오해와 불신은 계속해서 확대되는 가운데 투명한 정보 공개와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얼마 전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소개돼 큰 관심을 끌었던 유럽의 여행지 한 곳이 있죠. 바로 스페인과 프랑스 접경 지역에 있는 산티아고 순례길인데요. 섬과 섬으로 이어진 한국판 순례길이 전남 신안에도 마련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고정민 기자가 직접 순례길에 다녀왔습니다. 신안 남태에서 배를 타고 30분을 달려 도착한 섬 병풍도. 선착장에 닿자마자 작은 예배당 하나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예배당의 명칭은 베드로의 집. 국내외 작가들이 예수의 12사도 이름을 활용해
1년 동안 기획하고 만들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네트워크 있는 팀들을 만나게 돼서 지금 한국 작가들 5분, 그다음에 프랑스에서, 그다음에 스페인에서 이렇게 약 3국에 걸쳐서 작가들이 모두 12분이 함께 작업을 했습니다. 구불구불한 산책로를 걸으며 만나볼 수 있는 예배당은 모두 12곳입니다. 병풍도에서 대기점과 소기점도를 지나 소학도까지 1km 지점마다 예배당이 마련돼 하나의 순례길이 완성됐습니다. 순례길의 전체 길이는 산티아고의 800분의 1 수준인 12km. 이 순례길을 걷다 보면 이렇게 썰물 때만 드러나는 3개의 노드길이 연결돼 이 갯벌과 아기자기한 섬의 풍광도 한눈에 감상할 수 있습니다. 예배당의 형태는 교회나 성당에 가깝지만 반드시 종교인만을 위한 건 아닙니다. 섬 주민들은 삶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쉼터로 활용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12개의 작은 예배당, 꼭 기독교를 떠나가지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종교의 작은 예배당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뭐 기독교이든 천주교이든 불교이든 그냥 편안하게 자기 명상이나 기도하면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산과 바다가 전부인 보잘것없었던 작은 섬마을. 예술가들의 손길이 더해지면서 작은 산티아고 마을로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전남 지역 인구는 고령화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70세 이상 인구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인구 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달 말 기준 전남 17개 군 가운데 70세 이상 인구가 25%를 넘는 곳은 9곳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흥군이 30%로 가장 높았고 보성군은 28%, 곡성군 27%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70세 이상 인구 비중이 가장 낮은 곳은 무안군 15%, 영암군 19%, 화순군 20%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해양경찰청 본청과 서해청, 목포해경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특수단은 해경 본청의 정보통신과와 수색구조과, 서해해경청과 목포해경의 상황실 등을 대상으로 참사 당시 상황을 담은 기록과 함정 근무자 명단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최근 발표한 헬기 이송 의혹과 폐쇄회로 TV 조작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16% 수준이었던 강진 산업단지 분양률이 올해 100%를 달성했는데요. 강진군이 산업단지 활성화와 지역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취업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취업박람회는 강진산단 입주기업 등 30여 개 업체가 참여해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과 중장년을 대상으로 현장 면접과 채용, 구직 등록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되게 많은 일자리가 있어서 멋있었고, 그리고 제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또 많은 체험도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경험이었어요. 우리 동네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3가지 키워드를 주제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금이 아니라면입니다. 순천시 소속 청소차 운전원들이 정규 근무 시간도 채우지 않고 추가 근무 수당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소차를 운전하는 순천시 소속 공무원들이 추가 수당을 받으면서 실제로는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순천시의회 김미애 의원은 복수의 관계자를 통해 확인했다며 이런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오후 3시까지 청소차 운전원들의 정규 근무 시간이지만 이 청소차는 처리장에 주차돼 있고 운전원들은 자리를 비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출근 시간보다 일찍 나와서 일찍 들어간다는 입장인데 지난 1년 반 동안 추가 근무 수당을 받아왔습니다. 운전원들이 추가 근무를 할 수 있는 시간은 한 달에 최대 30시간으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청소차 운전원 대부분에게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순천시는 청소차 운전원들의 현장 업무 강도가 높기 때문에 이 오후 업무 시간에는 쉬어도 괜찮다는 입장입니다. 운전원 18명의 근무 시간을 매일 관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무원의 복무 규정에는 성실의 의무와 직장 이탈 금지의 의무가 있죠. 이들의 월급이 세금이 아니라면 담당자가 과연 똑같이 업무를 진행했을지 의문이 듭니다. 두 번째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입니다. 목포의 한 어촌계에서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폐수 때문에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은 바로 어촌계를 끼고 있는 목포 앞바다입니다. 실제로 탁한 폐수가 정화장치도 없이 빗물 펌프장의 배수관문을 통해 그대로 바다로 흘러들고 있었는데요. 어민들은 폐수 때문에 악취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 어장이 망가져 생계를 이어가기 어렵다고 하소연하기도 했습니다. 목포시는 어촌계에 흘러든 폐수가 공사장에서 나온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용해 2지구와 골프장, 신동마을에서 나온 생활폐수라는 입장입니다. 폐수가 흐르는 장소가 하천이 아닌 하수도 기능을 하기 때문에 추가로 정화를 하거나 수질 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건데요. 하수광고 공사가 끝나면 폐수를 바다로 내보내지 않고 중간 계류지와 연결해서 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정 편의주의적인 방법만 고집할 게 아니라 후대에게 훼손되지 않는 자연을 돌려줘야 할 의무도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묻고 더불러 가입니다. 10여 년 전 영화의 한 캐릭터가 최근 화제가 되고 있죠. SNS 등을 통해 회자되면서 최근에는 이 해당 배우가 광고 촬영도 할 만큼 인기가 높습니다. 이 사랑의 열매를 통한 나눔 캠페인이 시작됐는데요. 올해는 이 유행어처럼 목표액보다 2배를 더 달성해 지역사회가 좀 더 훈훈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을 시작해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올해 전남지역 모금 목표액은 98억 6,100만 원입니다. 사랑의 온도탑 모금은 첫 해인 2000년부터 18년 연속 100도씨를 기록해 목표를 달성했지만 지난 2017년 계속되는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목표 모금에 실패했습니다. 올해 모금액을 통해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안전한 보호 공간을 제공하고 장애인 자립 교육 기회와 복지 차량 서비스, 도소민들을 위한 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98억여 원의 목표 금액이 채워져야 계획된 곳에 모두 지원이 될 텐데요. 연말 연시를 맞아 주위를 한 번 더 돌아보며 이웃 돕기에 동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동네 브리핑이었습니다. 목포고등학교 체육관에서 관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역사와 통일에 대한 관심을 위해 통일 골든벨을 처음으로 실시했다고 하는데요. 6.15 공동선언 실천 목포지부 김선남 기획팀장 전화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사진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열정 가득한 알겠습니다. 학생들의 뒷모습이 보이는데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통일 골든벨을 개최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이번 행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저희 6.15 공동선언 실천 전남본부에서 통일교육 사업으로 이제 쭉 추진해 왔는데요. 이번에는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후원을 받게 되어가지고 우리 6.15 공동선언 실천 목포 지부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사진으로만 봐도 학생들의 진지한 모습이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이 통일 골든벨에서는 어떤 질문들이 나왔나요? 질문보다는
그 일상생활에서 접하지 못한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좀 사실들을 물어보는 질문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북쪽에 있는 시설이나 그리고 그 체제 그리고 문제에 나왔던 내용들을 좀 이해하려는 입장에서 그런 질문들이 있었지 그 문제 푸는 과정에서는 별다른 질문은 없었습니다. 네, 참가 학생들도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 것 같아요. 이제 학생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저희가 그 2인 1팀으로 참가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답과 오답 걸림돌이 있다 보면 서로 막 맞추면 칭찬해 주기도 하고 또 이제 틀릴 경우는 의견 충돌도 발생하고 이제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부모님과 함께 참가했는데 그 초등학생이 부모님이 틀려가지고 탈락하면서 막 짜증내기도 하고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서로 팀워크를 이루면서 좀 돈독한 사이가 되어진 모습이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청소년들이 또 이런 행사를 통해 통일에 대한 관심도 생길 것 같은데요. 실제 좀 반응은 어땠나요? 다음에도 있게 되면 좀 이런 일상적으로 이렇게 생소한 내용뿐만 아니라 이렇게 요즘에 많이 이제 언론 매체들이 많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접할 수 있는 내용들이 그 문제 풀이에 많이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더라고요. 네, 청소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통해 통일축제장이 지속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배가 유일한 교통수단인 섬 주민들은 육지를 오갈 때마다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연륙 연도고 건설의 필요성과 추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이 국회에서 진행됐습니다.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연륙 연도고 건설 추진 전략 심포지엄에서는 섬 관련 재단과 신우철 완도군수가 참석해 주제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2천여 개의 섬을 보유한 지역으로 섬 주민들은 기상 변화에 따라 이동권의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첫눈이 내린다는 절기 소설이지만 공기는 한층 온화해졌습니다. 토요일은 아침 기온 6도로 시작해서 낮 기온은 22도까지 오르니까요. 막바지 가을 나들이 즐기기 좋을 듯합니다. 전국이 맑겠고 먼지 걱정도 없겠습니다. 다만 일요일에는 전국이 흐린 가운데 호남 지역은 밤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낮 기온이 20도로 웃돌며 큰 추위는 없지만요. 월요일에는 또다시 반짝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전해상 맑은 가운데 물결은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주말 동안 한낮에 20도로 웃돌면서 큰 추위는 없지만요. 일요일에는 먹구름이 끼겠습니다. 제주도는 새벽에,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밤사이, 호남도 밤 한때 비가 오겠고요. 그친 뒤에 일요일에는 또다시 반짝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이렇게 며칠 사이에도 기온 변화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일기예보 잘 참고하셔서 옷차림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